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세상의 터전을 방송 인형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세상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8월 23일 우리 대학 학술문화회관에서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방식 변경으로 기존 동아리당 3명의 대표가 투표하던 간접선거제에서 중앙동아리에 가입된 재학생 모두가 투표하는 직접선거제로 변경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직접선거제 도입 안건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동아리 대표자 79명 중 5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19년도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상대적으로 많은 득표수와 함께 책임감과 정당성이 증가할 것이며 또한 중앙동아리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 밖에 다른 안건으로는 총동아리연합회 세칙수정,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에서 교수 비위 행위가 연달아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혐의로는 성추행, 음주운전 사고, 갑질 및 장학금 횡령, 국가시험 대리출제, 그리고 논문 부정 활용 등이 있으며 혐의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지난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여러 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이러한 교수 비위 행위와 사실을 뒤늦게 전한 대학 본부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학교는 비위 행위가 확인된 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학우 여러분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연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1일 비위 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모형학과 모 교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된 장학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학생들은 교수의 요구를 어길 시 낮은 학점은 기본이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갑질 행위가 이어져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1일 이루어진 재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출연이었다. 갑질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또한 아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비위 행위와 직접 연관된 4학년을 제외한 학년의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이 20일이기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는 것이 교수인 만큼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대학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에 전주에 300여 대 도입된 카카오티 바이크는
무인 전기 공유 자전거로 사용하기 편리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검색을 하면 다수의 자전거가 아파트 단지 및 원룸 내부에 표시가 되어 막상 해당 지역에 가보면 없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는데요. 심지어 자전거를 자기 소유물로 표시해 잠금 장치를 따로 해놓는다거나 건물 지하주차장이나 풀숲에 숨겨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공용 자전거를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카카오 측에서는 앱 자체에 신고하기 기능을 넣어 신고 기능을 장려했지만 그마저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상입니다.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주차해놓지 않고 잠금 장치를 해놓지 않는 에티켓을 지켜야 하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고하여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E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주 5회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설레지만 아프고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 연애의 모든 것이, 화요일 점심에는 문학작품을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문학배면 시체가, 수요일 점심에는 귀로 듣는 드라마, 영화 리뷰 방송 하루 한 잔 여유가, 목요일 점심에는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뉴스를 소개하고 더욱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금요일 점심에는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 캘린더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점심에 방송하는 뉴스 코멘터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기사들이 작성되는 요즘,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오늘의 주요 기사를 선정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2019년 9월 5일 오늘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드디어 2학기 개강을 맞이했습니다. 입추와 초서를 지나 술술 더위가 가시고 가을에 가까워지는 중인데요. 좋은 날씨와 함께 이번 학기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서운 일본 불매 매출 타격 넘어 브랜드 퇴출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실제로 큰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이번 불매운동이 조직적으로 또 정교하게 진행되면서 과거의 불매운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브랜드의 퇴출로 이어지는 추세다. 지난 8월 16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8개 카드사의 주요 일본 브랜드의 국내 매출은 7월 한 달 동안 51.3% 줄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김지희 기자의 코멘터리 들어보겠습니다. 혁오의 러브야입니다. 네, 일본의 일반적인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불매운동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틴가스라는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3가지 품목 모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품목인데요. 특히 두 품목의 수입 비중은 90% 이상 일본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제에 저도 뉴스를 보면서 아주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이 이러한 규제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상의 분류 재검토라는 고시 문건에 따르면 수출관리 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되는데 관계부처 검토 결과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강행하기엔 부족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번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노역을 유죄로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규제의 원인을 그렇게 규정했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제노역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수출 규제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며 발표하기도 했죠. 화이트 리스트가 무엇인가요? 화이트 리스트는 백색 국가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과 부품 등을 타국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없는 안보 우방 국가로 판단했다는 뜻이며 일본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영국, 스페인, 독일 등 27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왔는데요.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군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1,100여 개의 전략물자 규제 품목 수출에 있어서 일반 포괄 허가, 즉 수출 기업이 경제산업성에 사전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 기업이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 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허가 유효 기간도 통상 3년, 처리 기간도 일주 이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규제 조치 이후엔 허가 유효 기간도 6개월 정도로 매우 짧아지고 처리 기간도 일반적으로 90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또 전략물자가 아니라도 군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캐치홀 제도가 적용되어 같이 통제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앞선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우리나라는 명백한 경제적 도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선 기술 독립을 이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선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4가지 경제적 목표를 밝혔습니다. 소재 및 부품 사업을 키워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며 청장년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특히 소재 및 부품의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난 8월 5일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당장 수급이 불투명한 불산, 레지스터 등 핵심 소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으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핵심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2,732억 원의 예산을 20대 품목에 집중하여 투자하기로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20대 품목은 1년 내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80대의 품목은 5년 내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기로 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80대 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신청 기준으로 7년간 약 7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을 살리는 방식이라 전화위복이라는 말에 걸맞은 대응 방안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간에 국내에서 개발이 어려운 분야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야는 어떻게 하나요? 단기간 국내 개발이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수자금 2조 5천억 원 이상과 세대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활발한 인수합병, 즉 M&A를 도울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다른 발표 내용도 있었나요? 네, 신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 노동 규제도 완화하고 금융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또 특히 힘을 쏟는 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입니다. 네, 과거에 중소기업이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 간 협력 관계가 구축되면 우리나라의 기술적 경쟁력을 확실히 키울 수 있겠네요. 네, 성윤모 장관은 이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상생 품목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생형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 세제, 규제 특례 등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다시 불매운동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였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열띤 불매운동은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번 불매운동은 저도 피부로 느낄 만큼 굉장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소개하셨듯이 매출 감소를 넘어 브랜드의 퇴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여행을 지양하자는 목소리로 시작되면서 일본행 비행기 티켓 취소 인증 열풍이 불었고요. 이후 일본산 제품 불매, 더 나아가 일본계 자금이나 대표자의 성향을 따지는 등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이 기억납니다. 또 길거리에만 나가봐도 일본 제품을 불매한다는 플랜카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유니클로나 아사히 등 일본산 맥주는 대체재도 많아서 눈에 띄게 소비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16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8개 카드사의 주요 일본 브랜드 국내 매출은 7월 한 달 동안 51.3%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니클로의 매출은 같은 기간 70%나 급감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체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유니클로 본사인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의 임원이 불매운동을 않을 것이며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거세진 불매의 영향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그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일본 맥주 역시 7월 판매액이 전달보다 45% 감소하여 3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일본 화장품 기업인 DHC의 자회사 DHC TV에서 1950년대 초반 한국이 독도를 멋대로 차지했다. 한국은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라는 등 한국을 폄하하는 방송을 지속해온 것이 알려져 DHC 화장품 역시 불매운동의 주요 타깃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온라인 마켓에서는 DHC의 주요 제품을 판매 중단했고 올리브영 등 드럭스토어에서도 DHC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과 함께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일본 브랜드 명단을 정리하여 국내 대체 브랜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덕분에 잘 알지 못하던 생활, 가전, 음식, 스포츠 분야에서도 불매운동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국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민 500명 중 76.2%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화문 계속 확산할 기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일본산 제품 불매의 여파로 국내 브랜드에 관심이 쏠린 게 가장 좋은 순기능인 것 같아요. 반등할 좋은 기회를 잡았으니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성장한다면 국산 제품의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그리고 이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전환해서 새로운 기사를 준비해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재즈픽트의 아까워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기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유명세 상근이들은 왜 유기견이 되었나? 수요 공급의 비극. 생후 40일에서 50일이 된 강아지들은 경매장에서 15초 만에 상품이 됐다. 강아지들은 외모에 따라 대략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에 팔려나갔다. 조건에 맞지 않는 강아지들은 수시로 유찰되고 반품되었다. 경매장을 떠돌다 자라난 강아지들은 8년에서 9년 혹은 평생을 종목견으로 살다가 폐견으로 버려졌다. 운 좋게도 사람의 선택을 받은 강아지들은 펫숍 진열장에서 굶주림과 낙상, 질병을 견디며 가족을 기다린다. 네, 반려산업의 실체에 관한 기사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기사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검정치마의 나랑 아니면 듣고 오셨습니다. 기사 제목에 나온 상근이, 요즘 유명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강아지의 이름이죠. 그레이트 피레니드 중에 큰 개로 큰 인기를 얻었고 이 시기에 상근이 같은 대형견이 유행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사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강아지 견종 유행이 심하다고 해요. 예전에는 몰티즈나 요크셔 테리어, 시추 등이 유행했었다면 요즘에는 포메라니안이나 비숑, 웰시코기가 많이 보이죠. 특히 TV 등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견종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번 이름을 알린 견종은 곧바로 시장에서 대량 공급됩니다. 그러고 보니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강아지의 종류도 바뀌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포메라니안과 비숑 이후에도 장모 치와와나 프렌치 불독 등이 유행했었죠. 심지어는 유행이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특정 견종이 유행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휴가철에 유기견 보호소에는 당시 유행했던 특정 종이 유독 붐빈다고 합니다. 사실 강아지를 한번 키우기로 마음먹었다면 15년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키우고 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상품처럼 유행하고 쉽게 버려진다는 거네요. 사실 앞선 기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강아지는 정말 상품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네, 펫숍에서 강아지를 사고 파는 일은 정말 상점에서 물건을 취급할 때와 같습니다. 가격도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고 태어난 지 몇 개월만 지나도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도 한참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 애초에 펫숍에 가는 반려견 산업의 최종 소비자들, 즉 반려인들도 특정 견종을 원하고 진열된 개를 고르고 흥정하곤 합니다. 작고 예쁜 품종견을 원하고 가급적이면 값도 싸길 원한다고 해요. 경매장에서 통용되던 외모 기준이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강아지를 구입하는 일이 매우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펫숍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24시간 분양 상담, 전국 배송 서비스, 지점 간 연계 등 언제든 강아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고 해요. 인터넷 쇼핑하듯 강아지 사진만 보고 집에 데려오는 거죠. 문제점이 정말 많은 방식인 것 같네요. 사진만 보고 예쁘다며 데려오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현실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렇게 되면 생명 경시 현상도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같은 기간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한 개는 9만 마리였다고 해요. 반려견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중 64%는 거리에 유기되고 있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강아지 경매장에서도 1년에 20만 마리의 개들이 유통된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상품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학대에 가까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강아지의 외모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다 보니 꼬리를 짧게 자르기도 하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 강아지들을 함부로 목욕시키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는 행동이고 실제로도 이 과정에서 쇼크로 죽는 강아지들도 많다고 해요. 하지만 1년에 20만 마리 가까이의 강아지들, 대량 공급이 가능하니 소수의 죽음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팔리지 못한 강아지들을 데려와 평생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한 현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대형마트나 펫숍에 진열된 강아지들을 보면 이런 학대를 겪었다는 게 놀랍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밝고 또 좁고 시끄러운 곳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땐 대형마트에 가면 꼭 전시된 동물들을 구경하곤 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 참 잔인한 일인 것 같아요. 요즘은 전시된 동물들을 보면 귀엽다는 생각보다 참 안됐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곤 합니다. 사실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선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일을 처벌합니다. 작게 보면 펫숍이지만 범위를 넓혀서 시야를 확장해보면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채 사육되는 동물들, 또 이미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원 등도 비슷한 문제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동물에 대한 윤리와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룬 반려산업에 관한 이야기, 비단 강아지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의 애정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이제는 어긋난 애정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는데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동물 윤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코멘터리 김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뉴스 코멘터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지희, 연출의 도은서, 기술의 조민주, 진행의 김지희, 그리고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종현 고영배의 가을이긴 한가방입니다.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기적의 소재라 불리던 플라스틱.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우리가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저귀의 소재라는 명성답게 플라스틱은 약 100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태평양 한가운데의 쓰레기섬, 제대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를 위해,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죠? 전대인! 플라스틱 쓰지 마!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바람이 되도록 전북대인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주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